여러분들이 오늘 기다리셨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할 건데, 세 분의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 인사 말씀 같이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만들어주신 김다민 감독님, 박나은 배우님, 어린이라는 세계에 책 써주신 독서교집에서 선생님으로도 활약하고 계시는 김소영 작가님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쓰고 연출한 김다민입니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많이 궁금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에서 동춘 역을 맡은 박나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커튼이 쳐지면서 나온 건 처음이라서 좀 신기하고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쓴 덕분에 이렇게 기쁜 자리에 초대되어서 오늘 오는 길에 와, 책 쓰기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에 왔고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두 분을 실제로 뵌 것만으로도 다 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관객분들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신 분들 내려오신 거니까 먼저 그럼 오늘 김소영 작가님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먼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린이와 어른이 나란히 나오는 영화들을 좀 많이 보게 됐고, 또 뭐 시사회나 GV나 이렇게 같이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덕분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런 종류의 영화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어린이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그냥 옆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보통 이러면 뭐 11살 말 없는 여자아이의 대표가 되거나 캐릭터가, 혹은 뭐 말썽꾸러기 13살 남자아이의 어떤 대표, 이런 식으로 어린이는 어떻게 해도 그 전형성에서 잘 안 벗어나지는데, 동추는 그냥 어떤 캐릭터로서 이 캐릭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이인, 여러 가지 모험도 하고 또 여러 갈등도 겪고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동춘이라는 특별한 캐릭터라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에 비하면 아주 짧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 처음 볼 때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의 매력을 처음 느끼는 부분이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동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어린이의 얼굴, 전형적인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멍하니 창문 보고 있는 모습으로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그 김다민 감독님도 그 박나은 배우님 캐스팅하게 된 이유가, 캐스팅 때 그 표정을 지었을 때 그게 단순히 멍한 느낌뿐만 아니라 자기 세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시나리오 썼을 때 그렸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뷰 때. 근데 그럼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박나은 배우님은 어쨌든 시나리오 읽으면서 이 동춘이를 처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 이럴 때 무슨 생각할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무슨 생각할 거는 별로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멍 때리는 것 같아서 멍 때렸어요. 순수하게 멍 때리는 거에 집중했군요. 네. 혹시 나은 배우님 친구들도 영화 봤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평소 표정이 멍 때리는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친구들이 그 영화에서 동춘이 표정 같은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멍 때릴 때랑 좀 비슷하다고. 진짜요? 네. 그러네요. 진짜 자기를 투영한, 자기를 던진 연기를 한 거네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 저희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꾸밈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다가도 왜 동춘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막 어른들한테 하다가 근데 그 답을 잘 얻지 못하니까 약간은 적응해야 하는 마음으로 반은 좀 마다 못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저렇게 혼자만의 공상을 하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동춘이가 왜 그런 상태로 좀 약간 멍도 잘 때리고 엄마 얘기에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생활하게 됐다고 이해를 했는지 궁금해요. 그 엄마가 학원을 계속 다니라고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역시 다 해답을 갖고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김소영 작가님도 말씀해 주시고 박나은 배우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영화의 정말 가장 큰 개성 중에 하나가 동춘이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동춘이기 때문에 막걸리의 신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마치 동춘이가 가진 자질을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이 다른 데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그 동네 주민센터에서 막걸리 빚는 수업을 듣다가 보글보글 하는 걸 보고 또 막 주민센터 다니다 보면 그 학교 시간에 어린이들이 학원 버스 막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연결을 해서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셨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을 동춘이라는 캐릭터로 만들게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만약에 동춘이가 되게 이 학원들이 막 너무 싫고 막 엄마한테 반항을 하고 싶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여기에 적응적이거나 아니면 이 가족 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캐릭터였다면 다른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 동춘이는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잠깐 체념해서 물어보길 좀 멈춘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계속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도 그 계속 멈추지 않고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공상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이건 동춘이라는 캐릭터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여정을 가려면 필요한 어떤 자질들과 어떤 많은 성격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공상을 할 수 있는 어린이라서 동춘이가 나온 거군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어린이 주인공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영화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피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학원 다니기 싫고 뭔가 반항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이제 그대로 있거나 그게 더 심해지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어른들과 화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린이가 되게 궁지에 몰리거든요. 주인공인 어린이가. 그러니까 너무 도망갈 데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안에 무언가를 끌어내서 어떤 갈등을 대면해야 하는 저는 그런 영화가 너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린이를 아무리 작품 속이라지만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짐을 많이 지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동춘이의 결정은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니 아니니 물어보는 걸 떠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명확하게 이 여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맞아.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는 식으로 갈지 말지 선택하는 것, 기다릴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 되게 주체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이쯤에서 박수 치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동춘이란 캐릭터가 우리가 스크린에서 정작 많이 보지 못했던 어린이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이 영화는 보기 드문 상상력을 가진 사실
막걸리만 나와도 독창적이고 모스부호만 나와도 독창적이고 페르시아어만 나와도 그렇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 세 개가 함께 나오는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춘 캐릭터 너무 재밌다 싶으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이야기를 쓴 감독님도 정말 자기만의 공상에 강하신 분인 것 같다 그러면서 감독님 11살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촬영할 때 같이 있었으니까 박나은 배우님이 감독님은 11살 때 어떤 어린이였을 것 같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게 책 많이 읽었을 것 같고 오,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감독님이랑 촬영하면서 똑똑하다고 느꼈어요? 네. 진짜요.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그랬나 보다. 감독님 어떤 어린이였어요? 저는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만화책이랑 오. 만화책을 주로 많이 봤고요. 4학년 때 그 영화 대본 그 시나리오가 그때는 지금처럼 저작권이 막 그럴 때가 아니라 필름메이커스 이런 사이트 보면 막 구하면.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 거 막 뽑아가지고 4학년 읽고. 때 시나리오 읽었어요? 네,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왜 그랬지? 그랬었던 기억이. 우와. 뭘 읽는 거, 보는 거, 만화 보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작가님은 독서교실에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시니까 가끔 동춘이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 어린이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어린이가 있다기보다 모든 어린이에게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책 이야기 하다가도 이제 계속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딴 데 있는 것 같은 이 어린이가 그럴 때도 있고 뭔가 글쓰기 하면서 처음에는 그 나은 배우님은 글쓰기 근데 좋아하세요? 글쓰기 학교에서 많이 해봤어요. 좋아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오. 글쓰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하기 싫다고 막 억지로 연필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글 쓰는 동안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몰입한 순간이라고 해야 할까? 공상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 네. 글쓰기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린이들한테 특히나 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동춘이가 영화 속 동춘이가 작가님 독서 교실에 오면 어떤 질문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책을 많이 읽힐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독서교실에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람의 성격이 사람 수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4학년이어도 5학년이어도 비슷한 어떤 것이 있지는 않고 동춘이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동춘이와 나은 배우님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 어떤 사람 개인으로서는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해서 책을 권해줄 것 같고 그런 세계에 안전하게 발붙일 수 있는 판타지 동화 같은 거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동춘이라면. 네. 동춘이라면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공상에 빠지는 게 사실은 그냥 근거 없이 빠지진 않거든요. 동춘이가 막걸리의 그 퐁퐁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여성을 시작하는 것처럼 좋은 판타지는 이게 진짜 좋은 판타지죠. 그러니까 판타지가 아닌가? 판타지라고 한다면 저는 어린이가 현실에서 도피하는 판타지나 아니면 현실을 대신하는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발은 현실에 있는데 머리하고 손은 위에 있는 그런 판타지가 좋은 판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정확히 그렇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와 축하가 난무하는 현장입니다.
그럼 저 이거 박나은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리도 동춘이처럼 막걸리가 보글보글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모스복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치니까 이런 말이 되는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재밌는 느낌으로 따라가다가 근데 중간부터는 사실 동춘이가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계속 따라갈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중간에 보면 사실 털북숭이들도 좀 말리고 그리고 하려면은 엄마 아빠 몰래 좀 나가기도 해야 되고 엄마 말도 안 들어야 되고 약간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동춘이가 되게 큰 결심, 큰 모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에서 동춘이가 그런 용기를 냈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엄마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막걸리에 말을 걸어왔잖아요. 그 기회를 잡고 이제 한번 자기도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동춘이가 밤에 몰래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편의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 생각 못했거든요. 저도 네. 몰랐거든요. 소리가 날 텐데 어떡하지? 그 생각만 했지. 저도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에게도 밤에 판타지가 펼쳐졌을 텐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동춘이가 사실은 전에 이렇게 많이 모험을 감행해봤던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동춘이가 많이 멍 때릴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서 나간 줄 알았는데. 진짜요? 네. 그럼 멍 때릴 때 사실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네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구나. 정말 그런 부분이 되게 모험가의 자질을 가진 어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작가님한테 이런 선생님이셔가지고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정말요? 그럼 그냥 관객 대표. 관객 대표? 네. 그래도 하세요. 네. 그 첫 장면들부터 자꾸 물어보잖아요. 동춘이가 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고 간혹 독서교실에서도 그런 거 물어보는 어린이 없나? 어떻게 대답하시나 궁금해서. 일단 저희 교실에 그런 어린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재미있게 하기 때문이죠. 너무 재미있게 하기 때문인데, 근데 수업을 시작하면 그렇긴 한데, 가끔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이제 일단 뭔지 모르고 그냥 오는 것 같고, 고학년이나 이제 뭐 청소년기의 친구들은 좀, 그러니까 보통은 보내실 때, 그 보호자들께서 보내실 때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서 한다기보다 아이에게 부족하니까 세워주려고 온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어린이는 안 그래도 이게 싫은데 이거를 배우러 정기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사실 마음을 얻기까지 좀 시간을 충분히 두는 편이고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려운 일이고 책을 읽고 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쓸모가 있는 일이다 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거 왜 하는 건지를. 네. 지금 이거를 하면 좀 더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우와. 식으로. 네. 대답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이렇게 먼 대답 말고 바로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네. 대답을. 근데 거꾸로 저는 이제 어린이를 떠난 나이가 많이 돼서 그런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린이들이 저런 질문하면 나도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안 그러면 되게 답답하겠다. 영화 속 동춘이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영화도 좋은 영화의 한 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 어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감독님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동춘이란 어린이가 끌고 가는 영화지만 그 한편에서는 그 어른들이 나오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어른들이 엄마와 그리고 알고 보면 큰아버지인 영진
네, 삼촌. 예, 영진, 삼촌, 영진, 그리고 엄마 혜진, 요렇게 눈여겨보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살피다 보면, 그 엄마는 확실히 그 화장실 앞에서 동춘이한테 얘기해 줄 때 장면에서, 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동춘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 삼촌도 보면, 사실은 되게 뭐, 명문대, 대기업까지 무한 경쟁을 하면서 막 살다가 자기 스스로 뛰쳐나간 거잖아요. 그런 삼촌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삼촌이 사실은 동춘이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만나고 모험을 도와준다는 거. 근데 또 그 약간의 마지막 중요한 장면에서 하는 게 왜 이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혼자 가버리는 거, 이런 게 감독님이 약간 되게 좀 중요하게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게 전제로 동춘이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또 물음이 자꾸 쌓이는 건 거죠.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 뭐 혹은 삼촌이라는 존재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동춘이가 가장 닮은 거는 삼촌이거든요. 어떤 유전적인 경로를 생각해 보면 동춘이 멍 때리는 거나 여러 가지 사실 삼촌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춘이가 어른이 된다고 했을 때 혜진 혹은 삼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전 좀 연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둘 다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서 살고 있는데 같은 세상 안에서 그쵸, 남매기도 하고 같은 엄마 아래서 크기도 했고 아마도 삼촌 되게 착하게 하라는 대로 해서 살다가 참다 아마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여전히 둘 다 다른 방식의 이 방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삼촌은 삼촌대로 분명히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는 거를 믿고 가고 있는데 자꾸 계속 흔들리는 지점들이 오는 거죠. 엄마는 예를 들면 진짜 수시로 오잖아요. 예를 들면 경력 단절로 시작되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돌봄, 엄마에 대한 돌봄도 사실 혜진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 모든 게 선택이거든요. 재워야 돼, 말아야 돼, 뭐 어딜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에 갑자기 동춘이가 잘해버리고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에 또 천재발굴단에서 연락이 오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사회적인 맥락을 좀 뺄 수가 없는 어떤 과정들을 조금 그리고 싶었다면 영지는 사실 지금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인이라고 또 나오기도 하고 소개가 근데 계속 이 돈 그리고 엄마에 대한 돌봄은 동생한테 사실 전가한 상태고 자기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예, 버려둔 채로 지금 이 자유를 어쨌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방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진이 약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돈에 대한 것과 가족에 대한 게 계속 발목을 잡는 캐릭터였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냥 딱 봤을 때 영진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양조장이 가나보다 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영진은 끝내 사실 양조장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동춘이는 그런 엄마도 화장실 앞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오는데 삼촌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 두 어른상의 이해가 안 되는 면들 여전히 물음표로 가지고 양조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동춘이 입장에서 이 두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박나은 배우님은 그럼 엄마가 동춘이한테 난 사실 도태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결심을 했다는 얘기 해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얘기를 듣는 건데 속마음을 그때 동춘이가 어떤 기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어요? 동춘이가 이랬구나 약간 이런 식의 조금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말에 집중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중간 정도 이해가 가지만 약간 막걸리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할 때 물어봤어요. 나는 2인 삼각 달리가 뭔 줄 알아? 모른다고. 근데 그대로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정말 모르는 캐릭터니까. 근데 저도 독서실에서 되게 심각하게 뭔가 이런
그런 뭐 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정말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저만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 고민에 대해서 엄마는 고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만 하면 어린이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린이는 엄마의 속마음만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속마음이 뭔지 정확히 내 언어로 이해되지도 않고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봐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정말 탁월하게 선택하신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해봐 그런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동춘이는 엄마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엄마란 사람을. 엄마, 그래도 엄마가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동춘이는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다. 근데 그런 엄마하고 동춘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보통 어린이와 부모 사이에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갈등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당연한 듯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엄마도 사랑하는데 뭐 방법을 모른다.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해가는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 정도의 차이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사랑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지점이 그런 엄마와 동춘 사이의 사랑은 약간 뒤로 두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엄마와 동춘이 만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동춘이 양조장까지 갈 수 있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그냥 엄마가 걱정할 텐데 엄마도 나를 찾을 텐데 이런 게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그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점이 되게 좋게 보였어요. 제가 읽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저는 동춘이가 요즘 보통 이런 학부모인 어떤 캐릭터가 나온 다른 미디어 매체를 딱 떠올려 봤을 때 약간 무조건적 약간 엄마의 과한 욕심으로 좀 많이 이 이야기들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 이 잘 됐으면 하는 응원이 어쨌건 기저에는 깔려 있고 그거에 대한 방식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 받을 것 같거든요.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른들이 근데 그게 뭐지? 그게 왜 그런 걸까? 라고 저는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동춘이가 이제 양조장 가기 전에 떠올리는 얼굴들은 사실 되게 동춘이 응원하는 얼굴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 조금 덧붙여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럼 이것도 궁금한데 왜 동춘이랑 그 삼촌은 둘이 서로 사실은 그 가족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뭐 병원에서 좀 마주치게 만든다거나 하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거는 관객분들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동춘이가 생각할 수 있는 끝과 끝의 이 두 인물인데 사실은 이 동춘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는 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지만 이게 다 같이 모이면 이 영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상봉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건 동춘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사실 상봉하는 순간 모든 포커스는 사실 어른들한테 가거든요. 이 가족 안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이건 동춘이가 선택하고 동춘이가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네요. 작가님 그럼 영화 속 어른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네,
그 엄마, 아빠, 삼촌 이렇게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예고편만 보고 그리고 예고편에는 그런 사고뭉치 삼촌 해서 이제 김희원 배우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 한 가지가 그래서 저 삼촌이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전형적인 거죠. 어디서 근데 많이 본 것 같긴 하다. 그죠? 근데 어디서 많이 봤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거나 그래서 뭔가 엄마 아빠가 얘를 잘 어느 길로 데려가는데 삼촌에게 영감을 받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어떡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알뜰하게 동춘이가 삼촌을 잘 이용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돈도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짐도 밀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나 대신 맡아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이 책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는 꼭 사악한 역할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구도는 아시다시피 학원 교육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이를 들볶는 엄마와 돈은 열심히 벌어오지만 관심은 없는 아빠 이런 식이 되기 쉬운데 여기서는 엄마도 아빠도 정말 동춘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영화를 볼 때 내내 좀 안심이 되었고 그리고 동춘이가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죠. 네, 그것도 너무 다행스러웠고 또 그 아빠가 그러니까 뭐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춘이에게 사랑도 표현하고 맞아. 찾고 애태우고 하는 장면이 좀 현실에 거의 오히려 더 현실에 가깝게 그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좀 되게 전면에 이렇게 강요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걸 좀 세심하게 다른 거랑 다르게 그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만드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영화 보신 분들이니까 이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려 깊고 막 톡톡 튀는 상상력이 있고 기발하고 동춘이란 어린이가 누구보다 주체적이고 하는 면과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 영화는 또 하나의 색깔을 만드는 게 결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이른바 과감한 결말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영화 한 후반까지 볼 때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감독님이 이야기를 구상하실 때 처음부터 정해놨던 결말이고 그리고 감독님 스스로는 이거를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인터뷰를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현실에 있는 동춘이 같은 어린이들한테 뭔가 현실적인 우리 세상 안에서는 어떤 해답을 줄 수 없는 건가? 그런 어린이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칼칼하게 다가온다 그래야 되나? 날카롭게 다가온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런 이야기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맞아요. 이게 시나리오가 아주 초고일 때도 그렇고 제 단편 소설도 거의 동시에 썼는데 단편 소설 엔딩도 사실 이렇고 엔딩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많이 들었었던 약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았고 근데 저는 이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동춘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1번이었고 약간 지금의 이 상황이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감각들을 좀 계속 넣고 싶었어요. 여러 요소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요소들을 그래서 좀 차용을 하고 싶었고 동춘이는 되게 저는 신중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상이 물론 많지만 뭐 웜홀에 떨어지기 전에도 동전도 한번 넣어보고 근데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는 진짜 그렇겠다라는 어떤 이 로직을 동춘이는 생각했고 여태까지 이해 안 되는 어떤 어른들의 면모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라고 하면 이 열쇠가 맞물리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 이건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이 많은 어떤 시련이라면 어떤 이 시련들이 사실은 힘든 일들은 맞았지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찾았으니까 사실 전 동춘이에 있어서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로또라든지 어떤 장치들은 이거는 단순히 아예 망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짜 이 세계관을 이렇게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라고 하는 요소들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쿠키 영상이라고 하면 아무튼 좀 짧지만 하는 것도 이거는 사실 뭐 막걸리가 얘기할 때 뭐 펭귄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긴 했지만 이건 진짜 이런 세계라고 그냥 뻔뻔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매 단계마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득을 많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 찍을 때마저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에 뒤에 에필로그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 안에서도 저희 그 대표님도 휘님도 저희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도 끝내 어쨌거나 하고 싶은 엔딩으로 잘 설득해서 마무리한 거에 있어서 저는 사실 세상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객분들의 그 의견 다 다르실 거라 생각은 해요. 나은 배우님은 그런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동춘이가 이제 자기의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오, 어떡해요. 저 너무 반한 것 같아요. 자기의 얘기해 세상이요? 주세요. 어떤 우와. 세상이에요? 동춘이가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오. 그게 동춘이 애가 살 수 있고 동춘이가 가장 원하는 세상이라면 어른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거나 걱정스러운 결말이라도 그게 저는 논리적인 결말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어린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마지막에 그 장면 때문에.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유는 이런 걸 어린이들이 실제로 볼 때 혹시 어떤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시 아까 그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판타지라는 점에서 어린이들도 이것이 가상의 상황이고 이것은 영화이고 동춘이의 공상과 어떤 우연한 사건이 맞물려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어린이들도 알고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점이 걱정이 혹시라도 되신다면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많이 기대하거나 본대로 뭐 동춘이가 이 모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낀 다음에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가는 결말이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어떤 뭔가 영화가 머리에 뭔가 새로운 세상을 살짝 열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말이 되게 두고두고 진짜 예를 들면 그럼 동춘이한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생각을 막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친구들이 영화 보고 결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결말 보고 친구들이 동춘이 왜 죽었냐고. 진짜요? 다 설마 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같은 학년 친구들이? 그래. 동춘이는 그냥 미생물이 된 거라고. 미생물이 돼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미생물이 돼서 스트레스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막걸리를 만나셔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아니 근데 전두엽이 굳어서 안 될 것 이게 같아요. 너무 절차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재밌네요. 저 혹시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 영화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분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관객분들도 네. 그 전에 놓칠까봐 제가 박나은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배우로서 우선은 일단 배우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어린이 배우들이 아역 배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아역 배우라고 하면 어린이 역할을 맡은 배우라거나
어떤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맡은 배우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어린이이면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냥 배우라고 하면 어린이로서 보호받거나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배우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어린이 생각을 배우. 예,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 박나은 배우님은 이게 동춘이의 문제가 아니고 박나은 배우님으로서는 일상생활에 되게 많은 부분을 투여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화라는 작업이.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가고 싶어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춤을 배우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작업을 해가는데 박나은 배우님은 어떤 점이 배우의 가장 멋진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자기가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영화나 그게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자기가 노력했던 게 다 나오는 그 점이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보면서도 그런 거 느끼셨어요? 네. 제일 약간 내가 노력한 게 보인다 하는 점 물어봐도 돼요? 열심히 다 모든 장면에 노력을 했어요. 네, 우리도 느꼈어요. 근데 저 그 장면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지만 특히 동춘이가 나오는 장면은 되게 사소한 장면인데 그 버스에서 멀미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도 옆에 있는 남자애가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을 알겠는 거예요. 동춘이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런 어떤 동춘이에게 완전히 녹아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좋았어요. 진짜 근데 그런 장면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거기에 약간 어떤 신나는 박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 송강호 배우님 명장면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동춘이만의 약간 몸에 배인 박자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른바 몸을 잘 쓴다 그러잖아요. 배우들한테 그런 거 잘할 때 그런데 자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여기 어떤 궁금증 있으시면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드릴까요? 이 마이크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감독님하고 박나은 배우님하고 박효주 배우님 친필사에 들어간 포스터가 3장 있어서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혹시 박나은 배우님 한 분 골라주실래요? 어렵죠? 박나은 배우님한테 눈 좀 맞추세요, 빨리. 얘분 여기 누구 할까요? 7이랑 6 티셔츠. 76. 우선 나은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겠으면요. 극 중에 나영역으로 나온 한온유 배우가 실제 2012년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촬영하면서 뭐 재미난 에피소드라든가 실제 뭐 개인적으로 학원 어디 다니는지 그런 걸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영화 지금 시작할 때 대머리가 영어로 뭐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빠 역으로 캐스팅하신 김정은 배우님은 캐스팅할 때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캐스팅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우님 그 단짝 친구 나오는 배우님하고 그죠? 한온유 배우님. 온유랑 되게 친하게 재밌게 잘 놀으면서 촬영하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맞아요. 동갑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약간 번외로 이거 물어봐도 돼요? 사실
그 온유가 사실 사람들이 너랑 친하게 지내라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약간 동춘이 마음이 표정으로 보면 좀 속상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항상 자기한테 막 맞춰주고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말하니까 되게 어리둥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느껴졌어요. 네. 저 대머리가 캐스팅에 큰 영향을 줬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사전적 정의로 대머리 아니시던데. 네, 맞죠. 대머리는 아니시고, 근데 염두는 하고 저희가 좀 계속 찾았는데 사실 많지도 않으시고 그 김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전까지는 되게 험악한 역할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딱 뵀을 때는 되게 순한 얼굴이시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딱 뵀는데, 머리숱이 너무 많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진과는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선배님께서 머리를 또 심으셔서 지금 이렇게 됐다. 좀 되게 소중한 머리셨던 그래서 저희가 차마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 이대로 저희가 가져야 됐고 동춘이의 질문 자체는 네, 사실 되게 상관없는 어떤 공상의 결과를 보다가 사실 좀 머리숱이 없는 어떤 빈 곳을 어떻게 보면 보다가 그냥 툭 물어본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사실 모든 게 시작됐다 생각하는 어떤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뭐 영어 말하게 돼도 뭐 나가게 되고 하는 시기니까 그런 걸 좀 넣고 싶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약간 그래서 이 영화 좀 엉뚱하고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네, 그럼 뒤로 가볼까요? 저기 안경 쓰신 맨 뒤에 계신 분, 네, 손 한 번만 다시 들을 때 뒤에서 드릴게요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영화가 가지는 중간중간 지루할 틈이 없이 그 리듬감이 너무 재밌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성인인데 만약에 동춘이 같은 아이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겠다고 나한테 왔으면 그땐 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그게 너무 계속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특히 나은 배우님은 어떤 어른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또래가 그렇게 막걸리가 말을 해준다 이런 식의 고민을 진지하게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고 두 분은 어떤 식으로 그런 어린이들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대응해 줄 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보면 안 돼? 확인부터 좀 했지 않았을까 싶은. 나도 보자. 나도 좀 보게 해줘라. 배우님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 되게 신기하고 친구가 뭐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어린이들이 만약 그런 말을 하면 전혀 근거가 없진 않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한번 같이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막걸리의 기포 소리로 들은 건지 아니면 병이 굴러가는 소리로 들은 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없는 어른 같네요. 저도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걸. 근데 저는 막 생각났어요. 저는 옛날에 왜 집에 전기장판이 이렇게 데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국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자기 전에 좀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살아서 움직이고 벌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전기장판이 밤에 되면은 벌레가 거기서 막 나오고 움직인다고 막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럴 때 누가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포인트로 영화를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그럼 여기
중간 손 계속 들고 계셔 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뒤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주시려나 보다. 아닌가? 네. 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저는 어른의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동준이가 계속해서 모험을 떠나갈 때 어른의 입장에서 계속 걱정만 하게 되는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만드신 감독님은 동심을 되게 전형적이지 않게 그리시려고 노력을 하신 게 보이는데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만들으셨는지가 잘 궁금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른들도 볼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동심을 건너갈 수 없는 강 같은 걸로 느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동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동춘이가 사실 말수는 많이 없는데요. 또 약간 속에 없는 말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약간 엄마 듣기 좋은 말은 사실 잘 안 하고 뭐든 어떻게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엄마랑 같이 엄마가 페르시아어 무슨 간담회 같은 걸 아마 듣고 왔을 어떤 그 날에 이제 동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혼자 이제 모스보를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 낭비처럼 동시에도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는 저는 진심이었다. 이게 뭐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면 이제 엄마가 되려 도전을 해고 막 그런 얘기를 뭐 하잖아요. 동춘이는 나름 자기 어떤 뭔가 질문을 하면 자꾸 뭐가 늘어나니까 안 할 뿐 사실 마음에 없는 말은 많이 안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동춘이의 좀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동춘이 신중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골똘히 생각도 해보고 하는 과정들 좀 넣고 싶었고, 뒤에 또 하나 더 이게 어른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동심이 약간 건너갈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이른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동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도 만드시면서 뭐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동심이란 게 뭘까? 내가 동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저는 동심이라는 말 이전에 생각을 했던 건 어쨌건 다 똑같은데 이 안에서 동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하는 머릿속으로 약간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걸로 계속 이 이야기를 끌고 갔다면 엄마랑 삼촌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살아온 세월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길들을 사실 이 아래 세대 예를 들면 동춘이한테 뭔가를 이게 맞는 방향일 거야,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이미 다 사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동춘이처럼 뭔가를 궁금해하고 더 유연하게 뭔가 이야기하는 질문에 어떤 단계에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질문을 하는 거네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어른이고 아이고 다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한두 질문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받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떡하지?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배우님이 보고 계시다가 제일 먼저 손든 사람 골라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보고 계세요? 네. 하나, 둘, 셋. V 하신 분? V 하신 분?
영화 정말 재밌고 즐겁게 봤고요. 그 어린이 배우님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나은 배우님은 동춘이라는 이름이 자기의 연기할 때 배역의 이름이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감독님은 굳이 지금 4학년인 친구가 동춘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동춘이 이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동춘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동춘이란 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의 시대에 안 맞는 이름이긴 한데요. 일단 들었을 때 저는 좀 잘 안 까먹는 이름들이 좋아서 이 이름 약간 동춘이 하면 두고두고 계속 생각날 이름이라 생각을 했었고, 약간 그런 거죠. 이 정도는 넘어가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또 이름을 짓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막걸리 이 전통주 만들기 수업을 들었던 그 평생학습단이 동춘동에 있어요. 동춘역 근처라서 저한테 익숙한 이름이라 약간 이 떠오르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동이 달랐다면 다른 동의 이름이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런 탄생 비애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만 줄여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뭔가 다 손드신 분들 얼굴 표정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다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다 못 들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끝으로 이 세 분의 마지막 함께한 소감, 인사 말씀 들으면서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은 배우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거슬러서 제가 하자면, 저는 단순히 어린이가 나와서가 아니라 어린이도 어른도 이렇게 여러 층위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끈기 있게 영화를 만들어 주신 배우님께도 그리고 또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토요일에 이런 이야기 나누려고 와주신 한 분 한 분께도 감사합니다. 이 아주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시간에 또 자리를 다 이렇게 앉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집에 가서도 뭔가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GV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소문내주셔서 다음에도 박나은 배우님 모시고 이런 자리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